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아우, 이 포인트에서 웃음이 터지면 안 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떨 때는 되게 이쁘게 하려고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님 뭐 이렇게 하고요. 어떨 때는 막 하고요. 옆에서 훈수 두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요. 제가 이런 건 아직 줏대가 없거든요. 아휴, 언제쯤 안정을 찾으려는지 여튼 말이 빠르다는 건 좀 듣고 제가 봐도 말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공부는 텐션을 가지고 좀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빨라. 이건 진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가 좀 길었죠? 하나 더 남았네요. 인생을 바꾸는 하루 30분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남았네요. 병자일주 하겠습니다. 143페이지고요. 병자일주 오늘 재밌을 거예요. 오늘 병자일주 새 역사를 한번 써봐요. 자, 성향 형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는 호수에 비추는 태양의 형상이에요. 상상해보세요. 호수에 태양이 떠 있어요. 구름이 있는 흐린 날이고요. 구름은 관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관성이 많으면 많이 흐릴 것이고 관성이 약하면 그 와중에도 파란 하늘이 보이겠죠. 그렇다고 아주 무덥지도 않고요. 태양 아래 호수는 맑고요. 또 고요하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기는 하지만 세게 물결 치지는 않아요. 만약에 물결이 거칠다, 풍랑이 일고 있다, 그게 병자가 욱이 터질 때예요. 아무래도 병화니까 욱이 없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글이글 태양의 병호일주나 병인일주, 병진일주 같지 않은 풍경이라 할 수 있죠. 일단 병자는 사람이 점잖고 품위가 있고 우수해 차 보여요. 자수를 깔고 있으면 어떤 일주든지 기본 품위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몰라요. 본인도 몰라. 자, 병자는요. 다른 병화 일주들과 달리 태양을 강렬하게 비추려고 애초에 하지 않아요. 주변의 광합성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생명체들에게도 크게 관심이 없죠. 그냥 호수 표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 좀 괜찮은데? 또는 그 심연을 들여다보는 거죠. 어떤 생각, 사색에 빠지거나요. 물론 개그맨 같은 병자도 있지만 그분들 사주는 상관, 겁재, 편재 잘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럼 애도 돌아서면 또 센치. 그게 병자예요. 여튼 태양이 강렬하지 않으니 태양이 편안하다. 그래서 두루두루 대인관계도 좋고요. 두루두루 편안하다는 건 말하자면 모난 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통벗고 막 난리치며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하죠. 왜? 정관에다가 자수 자체가 깨끗한 정수의 물이거든요. 그렇다고 도화가 없어지진 않죠. 도화인데 자수 도화는 은근히 나를 드러내는 기운이에요. 막 드러내지 않아요. 명품 시계 대놓고 자랑하지 않죠. 은근히 시계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는 자존심이 세지만 싸우기는 싫어한다. 만약에 싸움이 더더욱 밥그릇 싸움이란다면 가오 빠져. 내 거 챙기는 꼴은 상상만 해도 체면이 말이 아니네? 하는 거죠. 그래서 병자는 경쟁을 싫어해요. 달리 보면 그런 점에서 실속이 약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챙기지도 않아. 애매해. 어떤 점에서는 타인이 보는 병자는 방관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는 화토 칠 때 광만 파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지장간 할게요. 관성, 임계예요. 편관, 정관이고요. 제왕걸록이죠. 관성으로 편관, 정관을 다 가지고 있으니 병자도 신약한지 신강한지가 중요하겠죠. 신약하면 관성에 매우 휘둘리는 거예요. 신강하면 관성을 좀 컨트롤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 신약하든 신강하든 병자일주는 통관용신으로 목기운, 인성의 유무도 잘 봐야 돼요. 신약하면 더 잘 봐야 되고 대운, 세운에서라도 언제 들어오는지 체크해야 돼요. 12운성 얘기하면서 지장간 더 보도록 할게요. 12운성이 태예요. 태는 12신살로는 제살의 기운이라고 하고요. 태는 수동성의 아이콘이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수동이라 해서 수동적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치고 나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태를 가지고 있으면 나를 도와주는 자가 많고요. 그리고 초년보다 중년 이후로 또는 서서히 발복하기가 좋죠.
그래서 이런 기운 때문에 원래 포태가 태이기도 한데 지장간을 다시 한번 보면요. 관성마저 불룩한 것은 여러모로 위축되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수기운, 금기운이 많을 때는 물론 사주원국에 상관이 있으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도 여튼 상관이 있어도 수기운, 금기운의 핸들이 여튼 병자는 좀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좋은 게 좋은 거, 싸우기 싫고 나는 경쟁에서 빠질래 뭐 이렇게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자를 공무원하면 좋다라고 하겠어요. 진취성이 다소 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공무원분들 싫어하시겠다. 오해 마시고요. 병자는 말하자면 영리한 거죠. 내가 다치지 않고 관에 고개를 숙이고 편히 살고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나라를 뺏겼다고 독립운동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난히 살겠다는 의지인데 좋은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공망할게요. 공망이 신유예요. 재성이죠. 그래서 병자는 안전빵이 좋은 거예요. 왜? 돈이 구멍이 났잖아요. 뭐 재벌이 되고 뭐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니 더 안정적으로 사세요 하는 겁니다. 직업성 볼게요. 자수, 해수처럼 물을 깔고 있는 일주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탤런트, 지식, 지혜, 기획력, 아이디어 뭐 이런 거죠. 괜히 손발만 움직이는 그런 업상은 자수, 해수는 오래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업종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공직, 교육, 기예, 기예에도 방송, 연예, 문화, 예술, 광고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도 있어요. 병자가 약간 대접받는 걸 좋아해요. 정치를 해서 세상을 밝히고 이겨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좀 안정적인 가오의 직업성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또 달리 보면 무형의 자산 기획력으로 진짜 세상을 또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 영업도 있네요. 영업은요, 컨설팅의 개념이에요. 막 어서 옵쇼 이건 아니고요. 전문가적인 무형의 자산으로 컨설팅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병자가 잘생기고 이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물을 깔고 있는 태양이잖아요. 사람이 괜히 우수해 차 보이는 거죠. 병자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괜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가고 또 도와주고도 싶고 챙기고도 싶고 그래서 한마디로 병자는 좋은 팔자야.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어디 껴주고 시켜주고 먹을 거 주고 그런다니까요. 와, 부럽네요. 자, 12신살 12운상 할게요. 병자, 병화일간이니까 빨간 동그라미 화기운 두고 시계 방향으로 토, 금, 수, 목으로 돌리고요. 병자니까 병화, 자수가 각 10성에 두고요. 지장간, 임수, 개수, 관성에 올리고 좌법으로 보니 제왕, 걸록이고요. 지장간 없는 오행, 나머지 다죠. 비겁은 병화일간은 일단 태고요. 정화가 오면 종법으로 절이고요. 식상은 화토동법으로 역시 절태가 되고요. 재성은 경금이 자수를 보면 사가 되고 신금이 자수를 보면 장생이 되죠. 인성은 간목이 자수를 보면 목욕, 을목이 자수를 보면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종법이라고 하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성 볼게요. 제왕걸록이에요. 제왕걸록이 좌태궁으로 앉은 거죠. 엄청 관성의 기운이 센데 내가 난대하는데 태로 구겨져 넣어 있으니 바람이 비시식 빠지는 거예요. 관성이 뭐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참을성, 명예, 자존심, 공명심이에요. 이게 대단하죠. 참을성도 좋고요. 병자는 의외로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병자일주는 내 돈 뺏어가는 건 좀 참아도 자존심 건들면 못 참아. 그런데 만약에 신약하면 못 참아도 그냥 내가 터지기보다 스스로 튕겨져 나가 버리는 것이고 신강하면 갑자기 눈빛이 바뀌면서 해서는 안 될 짓 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태로 앉아 있으니 겉에서 보면 수동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육친적으로 보면 여명에게는 남편이죠. 남편이 엄청 세. 그런데 고집이 세고 자기 기운이 강하고 반듯한 남자를 만날 수는 있지만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태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 남편의 그릇이 아주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집안에서 센 거예요. 반듯할 수 있지만 여명의 입장에서는 대의를 논할 남자는 아니구나.
남명의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기 기운이 세고 자존심이 센데 밖에서는 태의 기운으로 와, 그 집 자식 사람이 인사도 잘하고 점잖대 뭐 이런 내 자식의 칭찬을 이웃한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속으로는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기분은 좋죠. 자, 직업적으로는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명예욕을 충족하면서 태의 수동적인 또는 안정적인 업상에서 살면 짱이다라는 것이죠. 지장간 없는 오행할게요. 먼저 비겁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릴까요? 네, 그래요. 자, 병화는 태니까 패스하고 정화가 만약에 사주원구 어디에 있다 한다면 절이죠. 겁재인데 겁재는 승부욕, 고집, 주체성 이런 기질이죠. 그런데 정화는 자수를 보면 절종태궁이 되는 거예요. 행동은 승부욕, 호기심, 오악이 한 번씩 있어도 결국 태고요. 말하자면 병자의 겁재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육친적으로 봐도 그래서 형제, 친구, 동료가 아주 유리하지는 않은 거예요. 크게 뭐 손발이 잘 맞고 으쌰으쌰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적당한 거리 두기가 낫다라는 거예요. 식상하겠습니다. 기토가 자수를 보면 절, 무토는 태가 되죠. 화토 동법이고요. 여명의 자식은 절, 태종, 태궁이에요. 자식의 운은 평범해요. 제가 체계단은 좋다라고 했는데 물론 나쁘진 않죠. 태로 그런데 기결되니까 내 자식이 아주 영웅호걸은 아닌 거예요. 자식이 아주 잘 되고 떵떵거리고 이건 자식의 사주로 봐야지 여명의 사주만으로 자식의 운기가 아주 좋기를 바랄 수는 없어요. 좀 미안하지만 이론으로는 그래요. 이럴 땐, 내 새끼가 그래도 착하지, 건강하지, 뭐 이런 걸로 위안을 삼으셔야 하고, 그리고 일찍 내 곁에서 내보내야 한다. 절태로 들어오면 또 산행, 난산, 난임,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일복, 표현력, 행동력으로 보면요. 절태종 태궁이니까 마음은 병화에 이 자수도하니까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칫 유시무종이 될 수도 있어요. 막 대차게 지르고 뭐 그건 약해요. 질러도 그릇이 크지 않은 거죠.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인생 운영을 해야 한다는 얘기겠죠. 재성, 신금이 자수를 보면 장생, 경금이 자수를 보면 사, 신금은 장생이니까 그중 다행이고 경금이 자수를 보면 사종 태궁이 되니까 사주원국에 어딘가에 경금이 있어. 그럼 재물적으로 너무 돈돈하고 사업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신금은 좀 낫고요. 육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모두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신금이면 좀 낫고 경금이면 나와 무정하거나 무력하거나 그리 돈독하지 않은 거죠. 시모는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리고 또 남명에게 부인 여자인데 신금이 있으면 좀 유정하지만 그래도 태로 종하니까 태는 이기성이 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병자 남명에게 여자는 아주 돈독하고 사랑하고 자수도하니까 이건 연애할 때 가능한 거죠. 병자는 남자든 여자든 소념미가 있어요. 그러니 연애할 땐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이어지면 결혼으로 이어지면 좀 식어지더라. 뭐가? 마음도 식고 밥도 좀 식어지고 좀 그렇습니다. 인성할게요. 을목이 자수를 보면 병이고요. 간목이 자수를 보면 목욕이야. 병자가 할 줄 아는 게 많아요. 잡기에 능해요. 병, 목욕이니까 손재주도 좋고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그래도 공부로 보면 국영수의 관점으로 보면 태로 종하니까 좀 약하죠. 대신에 행운에서 대운 세운에서 병자가 공부하는 시기에 인성이 딱 맞아 떨어졌다 또는 연주에 인성이 있다 그럼 뭐 금상첨화고 공부로 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 한다면 대부분은 만학이고 또 안 하다가 갑자기 공부 그만해도 되는 시기에 뒤로 갑자기 공부병이 생기고 이 공부 저 공부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병자는 전공보다 전공 외적으로 관심이 좀 많아서 그냥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거 시키는 게 제일 좋다라는 말씀이죠.
자, 책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의 관점으로 따로 공부하지 마시라고 우리 같이 확인 사살 해봐요. 1, 2, 3, 4, 5번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죠. 화토, 금수, 목으로 배열하고요. 그리고 지장간, 관성, 제왕, 걸록이네요. 자, 비겁부터 보면요. 비겁은 절대야. 형제의 운은 약하다. 덕도 좀 약하다. 각자 도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상 절대, 호기심, 배려심, 생색, 자존심, 자기 주장. 이것은요, 병자가 비인살이라고 해서 변덕의 신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호기심이 많고 벌리기도 하지만 실증도 빠르고요. 비인살은 말하자면 방골의 기질 같은 거예요. 행동보다 말이 앞설 수 있다. 경거망동 조심하셔야죠. 식상이 강하면 이 기운이 세지고요. 사주원국을 봤을 때 관성이 잠식되었다 한다면 비는 좀 덜하죠. 그리고 일운으로 보면 병자는 먹고 사는 문제, 일운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천복귀인이 앉아 있어서 천복귀인은 인덕이죠. 인덕. 인덕이 괜찮은 거예요. 자, 그리고 자수운은 왜 여기 있지? 그냥 설명할게요. 자수운이 동착되어 들어올 때 부모운이 약해져요. 아무래도 자수가 오면 재성은 기운이 빨리고 목기운은 부목, 물에 잠식되겠죠. 그리고 여명에게 자식운으로 보면 여명은 자식운은 좋으나 여기 좋다고 썼죠. 그러나 평범 자식이에요. 여튼 덕을 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 빨리 내보내는 게 가장 효도받는 지름길이에요. 재성, 장생사예요. 신금이면 그중에 낮고 경금이면 좀 수성하셔야죠. 재물적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인복은 제가 방금 천복귀인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물적으로 이 천복귀인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재성이 공망이라 노력에 비해서는 결과물이 좀 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남명은 이성 문제를 매일 조심할 건 아니고 유구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성할게요. 관성은 걸록 제왕이죠. 지장간에 있고요. 병자, 관성은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병자는 무조건 아이디어 직접 내고 이 포인트에서 간섭하면 안 돼요. 그냥 알아서 해라 시키고 진짜 알아서 해요. 진짜 잘해요. 터치하고 결제 받으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세상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죠. 세상 배짱이. 그래서 병자에게 너무 잔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인성, 목욕병이에요. 항난이 있을 수가 있고 행운에서 대운, 세운에서 인성이 잘 받쳐줘야 되고 또 그리고 모친의 인연은 각자 도생이고 그렇습니다. 자, 10성 모두 체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12신살 12운성 하도록 할게요. 병자일주 자수니까 신자진 삼합으로 구성을 하고요. 까만 글자는 12신살이고요. 때, 시기, 방향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보라색 글자는 12운성이고요. 상태, 상황을 나타내죠. 그리고 병화, 일간합은 신금이고요. 지장간에서 암합을 이루고 있으면 아주 금상첨화죠. 그러나 신강해야 여튼 좋은 것이고요. 임수는 병임충이죠. 역시 신강해야 임수를 핸들링할 수 있구나. 그러나 병자는 임수가 와도 태어나다. 왜? 가오가 중요하니까요. 파란 스파크 일지충돌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12신살과 12운성의 종합적인 검토의 조심이고요. 파란 스파크 일지충돌 뭐가 있냐면요. 자수, 자자 동착이고요. 유금, 자유, 기문관살, 묘목, 자묘형살, 오화, 자오충, 그리고 미토, 자미, 원진이죠. 빨간 동그라미는 자수, 유금, 해수, 묘목, 오화 정도입니다. 지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2신살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지연월, 망장, 반역, 육화, 겁재, 천이죠. 신금, 지살, 병이에요. 지살도 병도 변동, 변화, 움직임인데요. 일지 자수가 신금을 보면 신자진, 삼합의 반합이 되는 거죠. 신자진은 수기운을 생성하는데요. 이 수기운은 관성이잖아요. 아무래도 신금 재성과 또 신자진, 수기운, 관성의 구역에서 지살, 병, 움직임, 변동, 변화가 생길 여지가 높습니다.
유금 자유 기문 관살이고요. 연살사예요. 병자는 지지 신금 유금이 공망이죠. 재성의 공망이라 그리 재물복이 좋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장간이 암합이 되어 있는지 봐야 되고요. 신강한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고요. 그렇지 않다 한다면 직장 생활인데 어떤 직장이냐 하면 기획력, 아이디어 발휘되고 또 주도성이 주어지는 업상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죠. 병자에게 유금의 행운이 들어오면 진짜 자유를 찾고 새로운 거 모색하고 재물 욕심 가지고 싶은데 하지만 공망의 사로 오니까 유리하지 않은 거예요. 술토 지살과 연살로 잘 되는 듯 하다가 월살에서 한번 미끄러질 수 있는 거죠. 월살을 원래 고초살, 침체살이라고 해요. 여기에 묘까지 앉은 거예요. 그러나 자수는 술토와 지장간 암합을 이루고요. 그래서 술토 행운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쁘지 않냐 하면 우직하게 성실하게 밀고 가시고 그것이 설령 투자 매매라고 해도 좀 우직하게 가시면 단지 그 과정은 진짜 순탄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결국 결과가 나쁘지 않은 거죠. 해수, 망신의 절이에요. 월살 다음에 망신인데요. 술토는 병자 여명에게 과숙살이라고 해요. 과숙은 밤이 길고 과부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외롭고 남편이 밉고 그러다가 망신이 온 거예요. 망신에 경거망동하거나 조심하지 않으면 망신의 행운에 또 절로 오죠. 절이 어디로 와요? 관성에서 온다고요. 그러니 여명에게 남자이니까 더 조심해야죠. 그리고 남명에게 자식이고 남녀 모두 직장이고 여기서도 망신이 터질 수 있는 거예요. 절로 오니까 결과도 좋지 않은 거죠. 여명은 이성 문제 주의하시고 또 병자에게 해수 행운은 자칫 행동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자수가 또 들어오는 거죠. 자수 동착이 되는데요. 이 자수의 평관, 정관의 관살 혼잡이 더 강해지는 거죠. 장성살이 태와 같이 오면 자존심이 매우 세고 고집도 센 듯하지만 그 십성이 뭐예요? 관성이잖아요. 그래서 태가 붙어 이러면 도리어 무기력하고 수동성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는 거죠. 사주원국에 오화라도 있다 한다면 자오충으로 오화를 치니까 일간이 무력해지고 비겁에 해당하는 형제, 동료와의 갈등도 야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듯 자수가 또 들어오면 부모의 상황을 좀 잘 살피셔야 되는 거고요. 축토, 반한양이에요. 자수에게 축토는 자축 합토를 이루니까 괜찮죠. 안정적이 되고 주변의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시기예요. 임목, 역마 장생입니다. 역마살이 들어오니 또다시 이동, 변동, 변화를 꾀하려고 하죠. 이번에는 매우 능동적이고요. 주변에 도움도 있죠. 임목이니까 인성이고요. 인성이 기운에서 역마가 도래할 여지가 높죠. 공부, 시험, 문서, 계약 등이 있겠습니다. 묘목, 육해살 목욕이에요. 병자는 육해 행운에 이 역마의 기운을 그대로 받아서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홍보하고 뭔가 발전적인 상태를 도모하면 잘 되고요. 그래도 육해의 기운에는 일단 무조건 수성이에요. 뭔가 이 홍보하고 기획하고 이런 거 말고는 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막 변동 변화를 급격히 주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자기 관리, 집안 관리, 일 관리 잘 하셔야 되죠. 진토, 역시 자수와 진토가 만나면 반합을 이루고요. 그래서 수기운을 만들죠. 신약하면 불리하고 신강하면 그 와중에도 괜찮고요. 화기살이란 것이 화려함을 덮는다라고 했는데요. 식신에 해당하는 자식의 운기가 좀 쇠약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당주의 건강도 챙기고 살펴야 되세요. 겁재천 할게요. 사화예요. 겁살은 나의 경거망동, 판단 미스로 인한 실물수예요. 괜히 행재수, 일확천금 이런 거 노리다가 자칫 쪽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안정적인 운영하시면 괜찮고 신약하시면 그 와중에도 사화, 오화, 미토가 또 괜찮고요. 오화, 제살, 제왕, 타인이 내 귀에 바람을 넣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죠. 가더라, 했더라, 성공했더라, 뭐 하자, 가자, 말자, 뭐 이런 꼬드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돈이 나갈 여지가 높죠. 실물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살은 눈치가 빠르고 촉이 좋아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도리어 타인의 속삭임에 불안감으로 증폭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촉이 좋은 시기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빼먹을 건 빼먹고 빠질 건 빠지고 중간 어느쯤에서 치고 빠지기 잘하시면 되죠. 그럼 되세요. 미토 천살쇠. 천살은 내가 어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4와 5와 행운을 잘 견디고 가셨단다면 이 천살의 끄트머리는 안정성을 찾을 수가 있죠. 잠이 원진이죠. 상관이니까 더 배우자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배우자 갈등만 있느냐? 아니죠. 직장 내 갈등도 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천살은 겨울의 끄트머리예요. 곧 봄이 오니까 더 참으란 거죠. 더 참으시면 봄이 오죠. 참으세요. 다음은 조심 방향 보도록 할게요. 조심 방향이고요. 파란 동그라미가 조심 방향이에요. 기준은 현재 살고 있는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고요. 세대주 대표자 기준이죠. 이사, 이직, 매매, 금고, 격리, 병원, 학교 다 가지 않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느냐 하면 진토, 남동 4시 방향, 유금, 정서 9시 방향, 해수, 북서 11시 방향, 술토, 북서 10시 방향, 묘목, 정동 3시 방향이고요. 나머지는 신약과 신강에 의해서 좀 달라지고요. 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요. 나머지 부분들 모두 보겠습니다. 먼저 복성기인 횡재수의 기운이라고 하죠. 병자는 이 작용력이 있어요. 천복기인 인복인데요.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위가 상승하고 윤택해지는 거예요. 복성기인 천복기인 제가 이렇게 한 글자씩 써놨어요. 얼마나 편해요. 키워드로 외우시는 거예요. 친절한 목요일 사주. 자, 비인. 한마디로 변덕이라고 하는데요. 실증이 잦은 거죠.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성 문제도 좀 있을 수가 있어요. 뇌공간, 사고수에 취약한 거죠. 실손보험 이런 거 잘 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천을기인 해수 유금인데요. 병자에게는 이 해수와 유금은 아무래도 수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을귀인이 형충파해 같은 이렇게 충극이 오면 아무래도 천을귀인의 역할이 좀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귀성, 귀하다는 거죠. 자수를 깔고 있으면 사람들이 품위가 있고 친근하면서도 막 나서지 않는 거예요. 건강은요, 목 기운을 조심하셔야 돼요. 뼈, 관절, 신경계, 팔, 다리, 어깨, 무릎, 뇌, 치매 다 포함이에요. 그리고 수기운이 많다면 화기운, 혈류 질환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감정의 침체, 그리고 소화기 질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병자일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요즘 너무 춥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추워. 그래서 도리어 봄이 오고 있는 게 도리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궤변이야? 그러실 수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코끝이 차가운데 상큼한 그런 느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튼 우리는 춥든 따뜻하든 날씨가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자는 거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혹여라도 바라는 대로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순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쨌든 쉽게 너무 금방 포기하지는 마세요. 그렇게 잘 안 풀리는 와중에도 장담컨대 무조건 답이 있다. 답이라는 것은요, 최선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차선도 있고 차차선도 있으니까요. 결국 방법을 찾아내시고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이 여러분들도 결국 해내실 거예요. 진짜요. 파이팅!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 목사입니다.